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원을 제가 이제 띄워드릴게요. 보잉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잉 하면 우리가 보잉 747 이런 여객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기본 이제 군수업체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전투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이런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 미니트맨 3가 LGM-30G가 제식 번호고 미니트맨 3라는 건 이제 1, 2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1, 2, 3, 1, 2, 3이 있었어요. 1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다음 2 지금 이제 3을 쓰고 있는 건데 미니트맨이라는 뜻이 미니트가 분이잖아요. 맨은 사람 이런 뜻인가? 이게 발사를 결정을 하면은 1분 안에 발사한다 그런 뜻이래요. 몇 분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미사일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자,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3m, 지름은 1.68m, 무게가 약 36톤. 이게 단가가 7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제조 당시의 단가인지 아니면 오늘날 이 인플레이션 생각해가지고 환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700만 달러 엄청나게 비싸죠. 그다음에 탄두는 어떤 걸 쓰냐면은 W78 혹은 W87이라는 탄두를 씁니다. W78, W87 이거 다 핵탄두예요. 그래서 W78은 335킬로톤에서 350킬로톤 정도 나가는 킬로톤이라는 거는 뭐죠? 1킬로톤이 다이너마이트 TNT 1000톤의 폭발력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350킬로톤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대략 10에서 20 사이 한 15킬로톤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확한 그런 폭발력 이런 걸 측정을 하고 계산하는 게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예요. 대략 15킬로톤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350킬로톤이면은 몇 배예요? 20배 정도 되는 거죠. 히로시마 핵폭탄의 20배 정도 되는 탄두를 탑재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W87 같은 경우는 300에서 475킬로톤이니까 더 센 거죠. 이런 핵탄두를 탑재한다고 하고 재진입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탄두를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그 방향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탄두의 그 폭발하는 걸 조절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런 재진입체가 마크 12A, 마크 21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엔진은 3단 고체 로켓 엔진입니다. 그래서 1, 2, 3단으로 되는데 1단의 추력이 792kN. 킬로뉴턴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1kN이 1000N일 거 아니에요. 그럼 뉴턴이 뭐냐? 뉴턴이 힘의 단위예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나 중학교 시간에 배우나 아무튼 1뉴턴은 어떤 힘이냐면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느 정도야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1kg의 물체를 내가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 이게 9.8뉴턴입니다. 그러니까 1뉴턴 하면은 대략 100g의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92kN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센 힘인 거죠. 한 뭡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죠. 81톤의 무게를 드는 힘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 36톤이라 그랬잖아요. 무게가 36톤인데 80톤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힘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걸 겨우 들어올릴 정도의 힘만 있어서는 우주까지 올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까지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훨씬 센 힘이 필요한 거죠. 2단 추력은 267.7kN, 3단 추력은 152kN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낮아질 그 1단, 2단, 3단으로 올라갈수록 추력은 더 크게 필요하진 않겠죠. 1단 로켓 떼어나고 나면 더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날려 보내는 거라서 중력도 그만큼 조금 줄어들어 있고 그런 걸 이제 감안하는 거고요. 추진제는 과염소산 암모늄 복합 추진제라고 하는데 고체 연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상당히 맹독성 물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하고 나면은 맹독 가스가 주변에 퍼지기 때문에 사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인공위성 발사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 와서 구경하는 거 있잖아요. 가까이서 구경 안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다가 실수로 이게 추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연료가 퍼져버린다 그러면 맹독가스가 대기 중에 촥 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멀리서 구경을 하게 만들죠. 자, 작전 범위는 14,000km다라고 하고 최고 고도가 그러니까 14,000km라는 건 사거리가 14,000km라는 거예요. 최고 고도는 11,000km까지 올라가고요. 최대 속도가 마하 23입니다. 최고 속도라는 건 이제 이 밑으로 내리꽂을 때 속도겠죠. 마하 23이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게 실제 마하 23 정도로 빠르게 내리꽂으면은 이걸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유도 방식은 관성 유도라고 합니다. 관성 유도는 이제 관성 이 회전 관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위치를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날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도가 240 미터 CEP라고 하는데 이 CEP가 뭐냐면요.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형 공산 오차가 1m다라고 하면은 어떤 무기를 쐈을 때 그게 그 반경 1m의 원 안에 절반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든 쏘면 계속 한 점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막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경 1m 안에 절반이 들어가면 이건 원형 공산 오차가 1m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공산 오차가 작을수록 정밀한 거죠. 아주 정밀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240m라는 건 뭐냐면 이 반경 240m의 원 안에 절반 정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뭐 몇백 미터씩 오차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어떤 도시를 겨냥해서 맞추는 거지 무슨 건물을 맞추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정확도가 안 나와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크 12A가 240m고 마크 21은 120m라고 하니까 이것도 제 진입체마다 원형 공산오차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최초 배치가 1970년이에요. 이게 놀랍죠, 사실은. 197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미사일을 배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도 더 지났잖아요. 발사대에 이거를 세워놓고 50년이 지난 미사일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발사가 될까요? 매우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발사대에서 꺼내가지고 저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 기지로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시험 발사를 합니다. 1년에 2-3개씩 시험 발사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실제 발사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50년 묵은 미사일이 발사대에 가만히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발사될지 매우 의심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 발사대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위치가 근데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 노스다코타주의 마이넛 공군기지, 몬태나주의 맘스트롬 공군기지. 여기에 150개씩 총 450개가 배치가 돼 있어요. 엄청 많죠. 450개를 1970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땅 파가지고 발사대 만들어서 거기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이걸 450개나 만들어 놨으니 지금은 이제 이거 제대로 발사될까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씩 꺼내가지고 이제 쏴보는 그런 시기다. 자, 이제 개요를 쭉 봤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런 발사대 위치를 공개한다는 것도 참 특이한데 아무튼 뭐 그냥 다 공개를 했어요. 미국의 내륙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쟁 나면 요격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요격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내륙 중심부까지 이제 미사일 날려보내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공격을 해야 돼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공격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특징이 뭐냐면은 미니트맨 3 말고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운영을 해요.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죠. 다양한 종류를 쓰지 않는 게. 자, 미국에서는 3대 전략 무기를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불러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전략 핵폭격기, 전략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로 핵무기를 운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빨리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발사 명령 하면 수분 안에 발사할 수 있대요. 그리고 30분이면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450개나 있고 본토 깊숙이 있고 또 지하 시설에 있기 때문에 파괴하기 힘듭니다. 지하 시설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덮개가 엄청나게 두꺼운 강철 덮개로 덮여 있어서 근처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도 이게 버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으로 직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벙커버스터 같은 걸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얘를 없애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 미니트맨 3를 누가 운영하냐면 지상에 있으니까 육군이 운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군이 운영합니다.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라는 사령부에서 이걸 운영을 한대요. 이 사령부가 전략 핵폭격기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공군 쪽에서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 핵폭격기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은 당연히 해군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공군 해군이 힘이 세고 육군이 약간 찬밥 신세인 그런 특이한 군의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운용을 하는 그걸 뭐라 하죠? 군종이 힘이 센 거예요. 미니트맨 3라고 했으니까 미니트맨 1, 2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니트맨 1이 1962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미군 최초로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고체 연료가 없었고 다 액체 연료를 사용했는데 액체 연료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액체 연료를 미사일에 미리 충전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액체 연료 자체가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미리 충전을 해놓으면은 이 다 부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장고에 보관이 돼 있다가 미사일 발사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충전을 해요. 연료 충전을 해서 발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단점이 있어요. 자, 미사일 발사해야 돼. 그럼 미사일 발사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버튼 누르면 바로 발사되는 게 아니라 발사 명령 떨어지면 자, 지금부터 연료 주입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연료를 만들게 됐는데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그냥 발사 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미니트맨이라고 붙인 거죠. 야, 이렇게 빨리 발사가 되냐라고 해서. 자, 원래 미니트맨 1은 열차에서 발사하는 용도로 개발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그냥 폐기가 됐어요. 800개를 생산했다가 1969년에 다 퇴역을 했다고 합니다. 7년 만에 그냥 다 퇴역을 하고 개량형인 미니트맨 2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자, 사거리도 늘고 위력도 늘고 정확도도 늘고 이것도 800개를 생산했는데 1994년에 모두 퇴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소간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반토막을 일단 내놓고 450발로 감축을 했다가 1994년에는 모두 퇴역을 이제 한 상태고요. 1970년부터 미니트맨 3가 이제 개발이 돼서 그걸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른 미니트맨 1, 2랑 다른 점이 뭐냐면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3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탄두가 하나씩만 탑재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탄두가 떨어지면서 각기 다른 목표물을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전략 무기 감축 협정 때문에 탄두 2개를 빼고 1개만 탑재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미니트맨 3가 탄두를 하나씩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바이든이었나 트럼프였나 아무튼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3개를 탑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래서 2020년에 미니트맨 3 시험 발사할 때 3발의 모의탄두를 탑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차피 협정 종료할 거라서 그냥 다 탑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미국의 미니트맨 3가 1970년에 첫 실전 배치를 해서 마지막으로 배치된 게 1976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다는 거죠. 1976년에 마지막 배치를 했으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최신형이라고 해도 결국 50년 묵은 미사일이 돼버린 거예요. 매우 낡은 무기죠. 심지어는 이게 이제 3단 로켓이잖아요. 1단 로켓은 미니트맨 1과 동일한 로켓이에요. M55라는 로켓을 쓰는데 그러니까 1960년대에 개발한 로켓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기지로 미니트맨 3를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쏴봅니다. 시험 발사를 해서 성능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윤석열 얘기 나오네요. 윤석열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 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반덴버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덴버그 공군기지는 그냥 발사장이 있어가지고 미니트맨 3를 갖고 와가지고 쏘는 거지, 여기에는 보관된 미니트맨 3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1970년에 개발된 무기니까 너무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싶겠죠. 근데 신형 무기를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참 특이한 건데, 일단 그 역사를 한번 좀 이제 봐야 되겠는데, 러시아나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꾸준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류가 10종류가 넘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냥 하나 개발해놓고 그냥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수십 년을 주구장창. 왜 이제 그러냐? 신무기 개발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왜 그럴까? 뭐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쓰는데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미 국방부의 어떤 고질적 관료주의.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돈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계속 있는 무기를 찍어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무기 개발할 돈이 없다. 뭐 이런 건 약간 이제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군수업체의 문제, 의회와의 마찰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미국이 그 동안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1986년에는 실제로 그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한 게 있습니다. 그걸 LGM-118 피스키퍼라고 해서, 사실은 이 피스키퍼가 미국이 개발한 최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핵탄두를 10개나 탑재를 하는데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미니트맨 3의 2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열차로 발사하려고 개발을 이제 시도했는데 예산 문제로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예산 문제로 취소한 거겠지만, 이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이게 뭐냐면은 열차를 쭉 그 철도를 깔아놓고 여기로 이 피스키퍼를 탑재한 열차가 다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철도가 공격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철길이 지나가는 지역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위험하다. 이로 잘못해가지고 세계대전 나면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느냐. 땅값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죠. 자, 어쨌든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비쌌냐면 미니트맨 3의 10배나 되는 가격.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이제 정확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관성 유도라 그랬잖아요. 관성 유도 장치가 매우 비쌉니다. 피스키퍼에 들어가는 관성 유도 장치 하나가 미니트맨 3 한 발의 가격과 맞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대요.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이제 피스키퍼를 개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신형 유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구형 유도 장치를 넣어놓고 신형 유도 장치를 넣은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폭로되는 바람에 의회가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군에서 29개 피스키퍼를 실전 배치했는데 그 중에 11개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왜 그랬냐? 아니, 실전 배치 날짜를 정해놨는데 이게 관성 유도 장치가 개발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988년 12월까지도 첫 50개 피스키퍼에 이 신형 관성 유도 장치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1988년이면 이제 90년대 다 되는 거잖아요. 소련이 해체됐어요, 갑자기.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피스키퍼 이거 비싼 거 계속 개발해야 되냐? 없애자 라고 돼가지고 러시아랑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하면서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미국이 이제 카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협정의 재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쓰던 미니트맨 3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피스키퍼 개발 과정에서 얻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니트맨 3를 개량하는 데 많이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낡은 건 낡은 거죠. 그래서 피스키퍼 이후에도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자라는 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LGM-35A라고 센티넬이라는 이름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이게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개발 시점이. 지금은 뭐 2029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될지는 몰라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거죠. 아니 이미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더 좋게 새롭게 만드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개발을 못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트맨 3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하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게 목표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미니트맨 3 지하 발사장부터 공격을 받겠죠. 적의 입장에서는 거기 먼저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튼튼하게 만들려고 발사대 입구가 47기압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또 넓은 지역에 분산 배치했다 그래요. 뭐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분산 배치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적의 미사일 기술도 계속 발달을 하니까 핵미사일로 정확하게 이 지하 발사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고심 끝에 개발한 게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MGM-134 미지트맨이라고 해서 미니트맨하고 달라요. 이름이 한 글자 다르죠. 미지트맨입니다. 1991년에 이제 개발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야 냉전도 끝났는데 이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이거 해야 되냐라고 해서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 개발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가 야 뭐 돈 아깝게 그걸 왜 하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취소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야당들이 그냥 발목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 개발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어쨌든 소련은 해체됐어도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센티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센티넬도 지하 발사대를 이용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국 기술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차량 이동식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지하 발사대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인데 왜 미국만 안 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뭐 그냥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진실은 저 너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